자, 페이지 125페이지인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나눴었는데 지구 시스템에서 뭔권 나갔냐? 일단은 지구 시스템에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게 기권이 있었고 뭔권? 지권이 있고 생물권이 있고 수권이 있고 외권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기권과 직권 여기까지 나갔었죠. 생물권은 거의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오늘 나갈 게 일단 수권 나가고 페이지 125페이지가 맞죠? 수권을 나가고 생물권 간단하게 언급하고 외권도 간단하게 언급해서 지구 시스템을 마무리 짓도록 할 겁니다. 자, 수권. 수권은 지구상의 물을 얘기하는 거지. 여기서 물은 액체 상태뿐만이 아니라 무슨 상태의 물을 얘기하는 거야. 고체 상태의 물 다 포함입니다. 아시겠죠? 일단 수권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수권을 차지하고 있는 곳은 어디예요? 바다겠죠? 해수. 해수와 뭘로 나눠요? 담수. 쉽게 얘기해서 짠물과 그냥 먹을 수 있는 물. 짠물과 밍밍한 물. 이렇게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해수가 약 몇 퍼센트 차지한대? 전체 수권에서 뭐 97% 정도 차지한답니다. 담수는 그 나머지겠죠. 약 3%를 차지해요. 그런데 담수에서 정리할 거. 담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형태가 뭔 형태로 존재하는 거야? 빙하. 얼음이에요. 빙하. 그 다음이 지하수. 그 다음이 나머지 뭐 강, 하천, 호수.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상의 수권이라 그러면 일단 뭐 담수가 비중이 3%로 적다고 해서 이게 별로 안 중요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97% 수권, 해수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권에 대해서 정리는 일단 해수에 대해서 정리를 할 거예요.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잖아. 기억나? 자, 그래서 해수의 구조. 해수의 구조라 그러면 층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기권도 층상 구조 있었지? 4개의 층. 직권도 층상 구조가 있었고, 층상 구조라 그러면 층으로 나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 층상 구조에서 항상 머릿속에 염두해야 되는 거. 나누는 구분 기준. 그지? 기권을 나눴던 구분 기준은 뭐였니? 온도 변화였죠. 높이에 따른 온도 변화. 직권은 깊이에 따른 성분 물질, 밀도. 이거의 변화에 따라서 직권을 나눴었고요. 그러면 수권도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해수의 구조, 층상 구조는 구분 기준이 뭐예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휘서는 출석 체크 안 하고 들어왔구나. 너 핸드폰 번호 내 자리 올려서. 자,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로 층상 구조를 나타내는데 이런 뜻이에요. 해수면이 이렇게 있으면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봤다는 뜻이야, 하리나. 그지? 일단 기본적으로 바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온도가 점점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차가워지지. 이건 당연한 우리 상식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를 봤더니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 변화가 거의 있더래 없더래? 없더래. 아시겠죠? 그리고 표층의 수온이 깊은 곳보다는 온도가 어때요? 높아요. 왜? 높은 이유는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 영향을 받아서겠지. 그지? 그래서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X축을 온도라고 하잖아요. 수온. X축을 수온이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는 약 평균 온도 한 20도라고 할게요. 15도에서 20도라고 할 때 20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되더라 이 얘기야. 근데 깊이 들어가면 당연히 온도가 어떻게 돼요? 점점 20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돼. 깊이 들어가면서 온도가 쭉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다시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이런 온도 분포를 갖더라 이 얘기예요. 대충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깊은 곳에 들어갔을 때 온도는 몇 도로 거의 유지가 되느냐? 대략 몇 도로 유지가 돼? 0도에서 아니면 4도 근처로 유지가 되겠지. 그지? 물은요, 지구상에 있는 물, 지구상에 있는 물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물이라고 하는 놈은 특징이 좀 있잖아. 다른 물질하고 살짝 달라요. 뭐가 다르니? 대부분의 물질은 기체, 액체, 고체로 존재할 때, 상태 변화를 할 때 어느 상태일 때가 밀도가 가장 커? 고체 상태일 때가 밀도가 가장 커요. 근데 물은 좀 다르지. 물은, 그러니까 고체 상태의 물을 우리가 얼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얼음일 때 밀도가 커? 아니면 물일 때가 밀도가 커? 물일 때가 밀도가 커. 근데 물의 온도가 4도일 때가 밀도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물은 4도가 될 때까지, 차가운 4도가 될 때까지는 밀도가 점점 높아져요. 그래서 4도일 때 밀도가 가장 커요. 그리고 4도에서 온도가 낮아져서 0도로 내려가면 다시 밀도가 살짝 어떻게 돼? 작아져. 얼음이 되면 밀도가 더 작아져. 그러니까 우리가 물과 얼음을 섞으면 고체인 얼음이 원래는 대부분의 물질들은 고체 상태일 때 밀도가 크기 때문에 가라앉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물과 얼음 섞으면 얼음이 어떻게 돼? 뜨잖아. 그 얘기는 뭐 때문이야? 밀도가 물보다 작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닷물이 깊은 곳에 있을 때 아래쪽에 존재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밀도가 뭐한 물이란 뜻이야. 밀도가 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고요. 그 상태로 존재할 수 있는 온도가 대략 0에서 4도씨 이 사이 근처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온도 분포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변곡점이 두 군데가 나타나고요. 표층에 온도가 일정한 이 층을 수권의 무슨 층이라고 얘기를 해? 혼합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밀도가 가장 무거운 밀도가 큰 0에서 4도로 깊은 곳의 물을 뭐라 그래? 심해층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중간에 온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이 층은 뭐라 그러느냐? 수온이 급격하게 변한다. 도약한다. 수온 약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수온 약층. 온도가 급격하게 변하는 층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암기들과 정리를 해야 되는 건 혼합층. 이거 물어보죠. 왜 혼합층은 이 정도 두께가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느냐? 처음부터 온도가 낮아지는 게 아니라 유지가 되다가 낮아지느냐? 혼합층은 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돼? 원인은 뭐 때문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섞이기 때문이다. 혼합되기 때문이에요. 바람에 의해 혼합된다. 그래서 혼합층은 여기든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사야 원인이 바람에 의해서 혼합된다라는 게 혼합층이라면 뭐 물어보겠니? 혼합층의 두께가 어느 바다는 두껍게 발달할 거고 어떤 바다는 혼합층의 두께가 뭐 할 수도 있어. 얇을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 혼합층의 두께에 영향을 주는 걸 물어보겠지. 그 원인은 누구 때문이에요? 바람의 세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구상에서 위도로 중위도 지역의 바다는 중위도 지역의 바다는 위도 중에서 평균적으로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지역이래. 아시겠어요? 중위도 지역의 바다는 바람이 가장 강하다. 그 얘기는 혼합층의 두께가 중위도 지역의 혼합층의 두께가 가장 뭐하다? 두껍게 발달한다. 이런 얘기예요. 또는 같은 지역이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바람의 강도가 또 달라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 바람의 강도가 가장 센 줄 아세요? 겨울이야. 우리나라.
그래서 겨울철에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발달해.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층의 두께가 두껍게 발달하는 곳은 바람이 강한 지역 또는 바람이 강한 계절이구나.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현재 이 그래프가 중위도 지역의 깊이에 따른 온도 변화 그래프를 나타내는 거라고 쳐요. 이게 중위도 지역이라고 칩시다. 중위도 지역은 혼합층의 두께가 이렇다고 쳐요.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어떨까? 저위도 지역. 위도가 낮은 지역, 우리가 지구에서 적도, 위도가 0도인 지역이지. 그래서 요 근처를 저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위도 지역이라 그러면 위도 대략 한 30에서 60도 사이를 중위도라고 얘기를 해. 뭐 정확하게 60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20도에서 한 40도? 그 정도를 중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20도에서 뭐 한 40도 근처를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중위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거길 넘어가게 되면 여기는 무슨 지역이라고 얘기를 해? 고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여기가 저위도 지역. 위도가 낮다. 여기가 중위도 지역. 여기가 고위도 지역. 자, 그랬을 때 저위도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저위도 지역은 적도 근처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저위도 지역은 표면 온도는, 수온의 표면 온도는 높아 낮아? 높겠지. 더운 지역이니까. 근데 저위도 지역은 중위도 지역에 비해서 바람은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저위도 지역은 표면 온도가 20도보다는 온도가 높아요. 한 25도, 30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온도가 일정한 혼합층의 두께는 얇아야 돼. 바람의 세기가 약하니까. 그리고 수온 약층이 이렇게 존재를 하고 심해층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노란색 그래프가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구조라는 뜻이야. 저위도 지역의 구조. 이해되셨죠? 그러면 고위도 지역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 고위도 지역. 고위도 지역은 위도 60도 이상. 위도 60도 이상을 고위도 지역이라고 하는데, 야, 위도 60도. 여기 상상을 해봐. 여기 이 지역 바다. 배를 타고 갔다고 상상을 해봐. 추워 안 추워? 추워. 많이 추워. 그지? 거기는 바닷물의 표면 온도에 손을 딱 표층 바다에다가 손을 집어들면 손이 어때? 엄청 시리겠지. 표면 온도부터 몇 도란 얘기야? 거의 4도로 처음부터 형성이 돼 있겠지. 고위도 지역의 바다는 표층에서부터 온도가 4도, 0에서 4도 이 근처란 말이야. 쭉. 얘가 고위도지. 얘가 중위도지. 얘가 저위도. 흰색이 중위도. 그 얘기는 뭐예요? 고위도 지역의 바다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의 층상 구조를 갖지 않는다. 표층부터 그냥 무슨 층이라고 표현한다? 심해층이라고 표현한다. 그냥 4도로 유지가 되겠다. 고위도 지역은 아예 혼합층, 수온약층 자체가 없다. 정리가 됐겠죠? 그런 특징을 갖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온합층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설명했다면 수온약층, 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수온약층은요, 온도가 급격히 뭐하는 층이야? 낮아지는 층이지. 그래서 수온약층은 수온약층 내에서 아래쪽과 위쪽 부분을 비교를 했을 때 어디가 온도가, 아래쪽이 온도가 높아 낮아? 아래쪽이 온도가 낮다는 얘기잖아. 그 얘기 지금 내가 뭘 꺼내려고 그러는 줄 아시겠어요? 기체든 액체든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 아래쪽이 온도가 높을 때 무슨 현상이 일어나? 대류 현상이 일어나. 이해되시죠? 공기가 또는 물이 있어. 공기나 물이 있어. 유동성이 있는 물질이야. 아래쪽이 뜨거우면 뜨거운 놈이 아래쪽에 있을 수가 없죠. 뜨거우면 부피 팽창이 일어나고 부피 팽창이 일어나면 밀도가 작아지기 때문에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에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크기 때문에 내려오게 돼. 이 순환 구조를 계속 갖는 걸 우리는 대류 현상이라고 얘기해. 따라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아래쪽이 온도가 뭐 해야 돼? 뜨거워야 돼. 위쪽이 온도가 차가워야 돼. 그래야지만 대류 현상이 일어날 수 있어. 근데 수온 약층은 아래쪽이 뜨거운 게 아니라 아래쪽이 뭐예요? 차갑단 말이지. 그래서 뭘 얘기를 할 거야? 수온 약층은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층으로서 뭐가 일어나지 않는다?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거를 문장으로는 달리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정적 층이라고 얘기를 해? 불안정 층이라고 얘기를 해? 안정적인 층이다. 위아래 섞이질 않는다는 얘기야. 잘. 알겠니? 하리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장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수원약층에 대한 설명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혼합층에 있는 물질과 저 밑에 있는 심해층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 섞이는 과정이 제대로 섞일 수 없게끔 된다는 뜻이야. 누구 때문에? 얘네들이 섞이려면 어쨌든 수온약층을 거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수온약층에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 안정적인 층이라고. 물이 섞이지 않게끔 막아주는 층이라고. 막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문장으로 혼합층의 물질과 심해층의 물질이 자연스럽게 잘 섞이는 걸 막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아시겠죠? 그래서 수온약층은 안정적인 층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수권에서의 층상구조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까지 봤고요. 그러면 1년 동안 한 지역의 바다를 조사를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답해보세요. 1년 동안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은 어디야? 1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 심해층은 온도 변화가 거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뭐 여름에도 심해층은 4도, 겨울에도 4도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어디가 온도 변화 가장 크게 나타나? 아니야, 혼합층이야. 우리 바다 생각해봐. 동해바다나 서해바다. 여름에 표층 수온 얼마야? 한 25도까지 올라가겠지. 여름 기온이 우리나라가 40도 막 이렇게 뜨거울 때는 40도까지 거의 40도에 육박하게 올라가면서 수온도 25도, 30도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겨울에는 영상 10도, 15도 그렇게 뚝 떨어져요. 온도 변화가 그렇게 크게 일어나게 되는 뜻이야. 알겠죠?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층은 혼합층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리고 교재 보게 되면 125페이지에 수권의 역할에서 물은 비열이 뭐하다고 되어 있어요? 물은 비열이 뭐하다? 크다. 비열이 크다. 무슨 뜻이야? 온도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대륙에 비해서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상식이니까 따로 정리하지 않고 패스해서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넘겨서 126페이지. 생물권과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외권이 남았는데 생물권 그냥 패스. 지구상에 생물이 살아가는 모든 권역들을 통틀어서 다 생물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물권은 좀 전에 우리가 지금 정리했던 수권, 직권, 기권 다 분포하고 있죠.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은 수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권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직권, 수권, 기권에 다 생물권이 존재를 한다. 그 정도로 알아두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외권 126페이지에 외권 잠깐 정리하자. 페이지 126페이지 지구 시스템에서도 외권 쉽게 해서 뭐 우주란 얘기지. 지구 바깥에 우주를 얘기를 하잖아. 그죠? 지구가 이렇게 있고 지구에 대기권이 존재를 하고 여기까지는 지구 내부의 권이지. 대기권은 지표로부터 몇 킬로미터까지가 대기권이라고? 1000킬로미터까지가 대기권이에요. 그러면 이 바깥쪽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외권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외권에 뭐가 있어? 외권에 일단 언급되는 건 뭐냐면 지구 자기장 존재. 일단 지구 자기장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지구는 다른 행성들과는 좀 다르게 비교적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부터 북쪽, 남쪽을 찾을 때 뭘 이용해서 찾게 되는 거야? 뭘 이용해서? 나침반을 이용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북쪽이구나. 반대쪽이 남쪽이구나. 그러니까 나침반이 가리킨다.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된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가 자기장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데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보자
라고 했을 때, 거대한 자석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지구의 남극 쪽에 N극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S극 자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남극은. 남극에 N극 자석이 분포를 하는 거예요. 남극이 S극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N극이에요. 생각을 해봐. 나침반 자체가 자석이잖아. 근데 나침반의 그 자석의 N극이 남쪽을 향해 북쪽을 향해.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하잖아요.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해서 나침반의 N극을 따라가면 북쪽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 얘기인데 나침반의 N극이 북쪽을 향한다는 얘기는 북쪽에 지구 자체가 거대한 자석으로 봤을 때 지구 자체에 거대한 S극이 있다는 얘기잖아. S극이 있으니까 N극이 북쪽을 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따라서 지구의 북극은 거대한 자석으로 보자면 북극 자체가 무슨 극에 해당된다? S극에 해당되고 남극에 N극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장은 무슨 극에서 나와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게끔 우리가 알고 있어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장은. 그러면 지구 주변에다가 자기장을 그린다면 그림의 표현으로 적당한 그림 표현은 남극에서 다시 해서 자석의 N극에서 자기장이 나와야 돼. 알겠니? 지구 자기장이 나와서 들어가야 돼.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이게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란 뜻이에요. 나와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꼼꼼하게 좀 알아두자. 알겠죠? 지구 자기장은 북극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N극에서 나와서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지구를 거대한 자석으로 본다면 남쪽 방향에 있는 남극 쪽이 N극에 해당되는 거고 북극이 S극에 해당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 자기장이야. 외권의 지구 자기장을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이 지구 자기장이 지구상의 생물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멀리 우주에 태양이 있단 말이에요. 태양이 이렇게 빛나고 있어. 태양에서 지구든 우주 공간으로 태양에서 막 뿜어내. 뭘 뿜어내니? 빛을 뿜어내는 건 당연한 얘기고 빛뿐만이 아니라 뭘 뿜어내냐면 태양을 구성하고 있었던 태양 자체가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지는 거 다 알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엄청나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강력한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고요.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뿜어내는데 에너지만 뿜어내는 게 아니라 태양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요. 입자들이 뿜어져 나오게 된다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입자들을 뭐라 그래? 이걸 태양풍이라고 표현을 해요. 태양풍. 태양풍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전기 띤 입자야. 그지, 현빈아? 그래서 태양풍은 고에너지, 에너지가 많은 하전 입자. 하전이라는 얘기는 전기 띄었다. 또는 대전이라고도 표현하고 하전이라고도 표현하고 뭐 표현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 띈 입자가 막 쏟아져서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단 말이야. 고에너지라고 그랬잖아. 그 전기 띈 에너지 많은 입자들이 생물한테 흡수가 되면 그 생물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의 핵산, 뭐 DNA나 RNA가 어떻게 돼? 파괴가 돼. 그럼 그 생물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죽는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태양풍들이 좋지 않은 생물한테는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물질들인데 그게 지구로 막 쏟아져. 그러면 지구로 막 그냥 들어오면 지구에는 생물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 그걸 막아주는 게 누구란 얘기야? 자기장이라는 얘기야. 그걸 설명하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지구 자기장은 태양풍을 막는 역할을 한다. 쉽게 못 들어와. 자기장은 전기 띤 입자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들어오질 못해. 그래서 태양풍이 날아오다가 지구 자기장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지구 외권에서 분포를 하고 있어. 뭐 이렇게 분포를 하다가 간혹 들어오지. 어디로? 북극이나 남극과 같은 자기장이 몰려서 나오는 곳 또는 자기장이 몰려서 들어가는 요 부위로 태양풍이 들어올 수가 있어. 전기 띤 입자가. 알겠니? 그 전기 띤 입자가 들어오다가 지구 대기권하고 또 부딪히게 되겠지? 빛을 내겠지? 그게 바로 뭐야? 오로라야. 그래서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곳이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볼 수가 없죠. 오로라 보려면 어디 가야 돼? 극지방에 가야 돼. 위도 60도 이상에. 그지? 남극이나 북극과 같은 뭐 북유럽, 남극 이런 데 가야지만 오로라를 볼 수 있는 이유는 태양풍이 자기장 때문에 쉽게 접근해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북극이나 남극 쪽에 간혹 들어올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오로라가 북극과 남극 쪽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라는 얘기로 정리가 돼야 되고요. 또한 지구 자기장이 지금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좌우 대칭으로 예쁘게 사과 모양으로 이렇게 그렸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는 태양풍에 의해서 압력을 받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태양풍을 맞는 이쪽 부분에 지구 자기장은 어떻게 돼? 압축이 돼버려. 그리고 뒤쪽은 좀 늘어나게 돼. 그래서 실제 자기장 모습은 지구 자기장이 태양풍이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앞쪽은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려야 되고 뒤쪽은 좀 널브러져 있는 상태로 자기장이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알겠니?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풍 맞는 곳은 압축되고 뒤쪽은 좀 늘어나 있다. 이게 지구 자기장의 모습이다. 이해되셨죠? 이게 외권에 대한 내용이니까 대충 알아두도록 합니다. 학교에서 뭐 여기서 여기 나간다? 외권 정리했니? 혹시 학교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서 외권 정리할 때 외권에 벤 앨런대 뭐 이런 용어 정리한 적 있어요? 기억나요? 없어요? 외권? 벤 앨런대, 외대, 내대 뭐 이런 거 있어? 없어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지는 않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권역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까지 설명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던 지구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권들이 독립적인 어떤 역할도 하지만 상호 모아도도 한다는 얘기야. 역할을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인데 나는 상식인데 여러분들한테 상식은 아닌지 모르겠는데 127페이지 보자. 127페이지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 얘가 표로 나와 있잖아. 몇 가지 언급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것들을 이해를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보자. 예를 들어서 문장이 이렇게 돼 있어. 화산 폭발에 의해 화산가스 분출이 일어났다. 이런 문장이 쓰여져 있다고 시작. 화산 폭발에 의해서 화산가스가 분출했다.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이야? 직권이요. 자, 화산 얘는 직권이지. 가스 분출은 어디로 날아가겠니? 기권으로 날아가겠지.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다. 상식이잖아, 그지? 또는 바다 밑에서 발생되는 지진 해일 있잖아. 지진 해일.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지진 해일이 발생됐다.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이야? 지진이 발생됐다. 지진은 당연히 직권이겠지. 그러해서 거대한 파도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직권과 무슨 건이야? 수권의 상호작용이 되겠지. 이해되셨죠? 태풍 발생. 태풍은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 태풍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대한 양의 많은 양의 수증기가 공기 중으로 유입돼야 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구름과 바람을 동반하게 되겠죠. 그러면 태풍이 발생했다.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입니다. 수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또는 광합성 작용으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감소했다. 광합성 작용하면 이산화탄소 농도 감소하겠죠? 이거는 무슨 건과 무슨 건의 상호작용이야? 생물권이요. 광합성 작용을 하는 애가 식물이잖아. 생물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감소했다. 무슨 건이야? 기권.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이해되셨죠? 인간의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대기 중에 CO2의 농도가 증가했다. 화석 연료 사용으로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증가했다.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이야? 이건 생물권도 당연히 들어가긴 한데 이 문장의 포인트는 화석 연료가 포인트예요. 화석 연료는 어디에 존재하는 게 화석 연료야? 직권이야. 석유, 석탄, 직권에 있는 거예요. 직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기권의 상호작용. 물론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게 생물권, 인간의 활동도 이제 포함되긴 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각 권의 상호작용을 얘기를 한다. 됐니? 여기까지 됐죠? 자, 페이지 128페이지 개념학의 문제 풀려져 있나? 4번 문제 봅시다. 128페이지 4번. 그리운 해수의 성층 구조, 성층, 층을 이루고 있는 구조라는 뜻이고요. 기역, 니은, 디귿의 이름을 써라. 2번, 기역, 니은, 디귿 중 가장 안정한 층의 기후를 써라. 3번, 기역, 니은, 디귿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층을 써라.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의 이름은 다들 아시죠? 기역 이름 뭐예요? 그렇지. 정리 다시 한번 하자. 혼합층. 니은은? 디귿은? 심해층. 1번 문제는 해결됐고요. 2번 가장 안정한 층 누구예요? 니은 수온 약층이에요. 안정하다는 얘기는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3번 기역, 니은, 디귿 중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는 층은 어디예요? 당연히 심해층이죠. 전체 바다에서 심해층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가 가장 크게 되겠죠. 자, 4번 패스. 5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써라.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에 비해서 물질의 이동이 적다. 태양풍을 막아주는 지구자기장을 가지고 있다. 무슨 권이에요? 외권이야. 자, 외권. 여기서 이 얘기, 물질의 이동이 가장 적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외권과 지구 내부에 있는 권역에 물질 이동이 일어나 안 일어나?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외권과 지구 내부의 권역을 비교를 했을 때 문장으로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지만 지만이라 그랬어. 없지만 뒤에 뭐가 있다는 얘기지. 뭐의 이동은 활발하게 이동한다. 에너지는 활발하게 이동한다. 알겠어요? 쉽게 해서 태양 에너지 외권에서 지구 내부로 들어오잖아. 그죠? 그리고 지구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도 당연히 우주로 뭐 되고 있어?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활발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이동은 거의 없다. 아시겠죠? 문제 6번. 지진의 일, 무슨 권과 무슨 권의 상호작용? 직권과 수권. 태풍 발생, 무슨 권과 무슨 권? 수권과 기권. 호흡, 생물이 호흡을 한다는 뜻이지.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뭐 방출이 되게 되겠죠? 생물권과 기권, 기권과 생물권. 그 다음에 오로라, 외권과 기권. 그 다음에 뿌리에 의한 풍화, 이 식물 뿌리라는 뜻이고 풍화라고 하는 건 뭐냐면 뿌리에 의해서 암석이 부서지는 현상을 풍화작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돌멩이가 부서지는 과정을 풍화라고 얘기를 하니까 뿌리에 의한 풍화는, 뿌리는 생물이지, 풍화작용은 당연히 암석들이 부서진다는 얘기니까 무슨 권? 직권이겠지. 생물권과 직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